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그 손해보험 같은 거 이제 들잖아요. 들게 되면, 보험도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예, 현장에 가서,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조사를 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피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도 동일한 방식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농작물 재보험도 손해보험이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첫 강의로 시작하는 것이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도 배무파당 단매시장 해가지고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생산비 보장 품목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만이 그 손해 조사하는 것도 그 이유를 우리가 왜 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요걸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보험 가입 금액은 1과목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제가 1과목 이론서에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뭡니까? 교재 없는 건데 하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과목 가면 또 상세하게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손해조사를 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품목들은 대부분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 면적 곱하기 스퀘어미터당 보장 생산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이제 배추밭이에요, 그죠? 고랭지 배추밭인데 이 배추밭의 가입 면적이 10,000스퀘어미터입니다. 10,000스퀘어미터인데 요 1스퀘어미터에 배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보장 생산비가 1,000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은 요 농지는 현재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장 생산비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되는가 하면요.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그 지역별로 뭐 경남 어디 아니면 전남 어디 이런 데에 뭡니까 그 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표준 생산비를 해마다 이렇게 산출해서 공시를 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이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배추가 이 해당 지역에서 뭡니까 이 정도로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장 생산비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생산비하고 보장 생산비의 차이점은 뭐냐면 표준 생산비는 수확 개시 이후에도 수확 종료 시까지도 어떻게 되죠? 예, 비용이 들어가죠. 왜냐면은 만약에 일손이 부족하면 수확할 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뭡니까 수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장 생산비에는 수확 개시 이후부터의 비용은 투입되는 것은 뭡니까 요 산정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뺀 값이 보장 생산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표준 생산비에서 뭡니까 수확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뺀 값이 보장 생산비예요. 이것도 왜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고추 브로콜리라든지 뭡니까 그 시설작물 버섯작물에서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 난 것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어떻게 산정한다. 그 산식을 바로 이것을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게 쉽게 이해가 되고 그냥 그 산식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른다고요. 그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니까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공부했을 때 알았는데 그다음에 뒤돌아서면 또 까먹게 되고 그렇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서 요 정도는 여기서 언급을 하고 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생산비는 수확 개시 이후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그죠 표준 생산비에서 그것이 바로 보장 생산비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해당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과목의 내용인데 왜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금 현재 공부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1과목 이 내용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할까?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이
보험 가입 금액이 바로 뭐냐면요. 보장 생산비잖아요. 그죠? 예. 1스퀘어미터에 1,000원이 들어간다면, 야, 만약에 10,000스퀘어미터 배출을, 뭡니까? 이렇게 그 경작하는 데는 얼마가 투입될까? 예. 1,000만 원이 투입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야, 만약에 이 해당 배추밭이 보험사고로 해서 전부 다 피해가 났다면 얼마만큼 피해가 날까요? 투입된 비용 전부가 피해가 됐으니까 1,000만 원이 피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바로 1,000만 원입니다. 이 보험 가액의 의미가 뭐냐? 보험 사고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인 손실, 그걸 갖고 보험 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장 생산비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보험 가입하면 뭡니까? 평년 수확량이 50%에서 100%로 가입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평년 수확량이 100%로 가입하는 것도 있고, 평년 수확량 대신에 이제 거기는 이제 뭡니까? 적하선 종합 사과수는 평년 착가량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100%로 가입하는 품목도 있고 하는 것은 일과목에서 앞으로는 간단한 거니까 거기에서 뭐 그냥 딱 한 페이지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되지만은 결국은 뭐죠? 예, 보장 생산비, 보험가액 금액이 모두 다 동일하더라. 그렇죠? 결국은 보험가액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장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됐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보험 사고 나면 그러면 얼마치 이 보장 생산비, 투입된 보장 생산비 보장이니까 이 투입된 보장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피해가 났는가. 그거를 이제 조사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이 어떻고, 그죠? 이 보장 생산비가 어떻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살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교재 없죠? 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넣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교재다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메모하시고 싶은 분들은 메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배추밭에 이제 사고가 났다 칩시다. 예, 사고 나면 중요한 게 이제 2차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뭡니까? 수확감소 보장 품목은 어떻게 뭐 미보상 면적이 어떻고 타작물 면적이 어떻게 배우는데 생산비 보장 품목에는 어떻죠? 미보상 면적이나 타작물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고사 면적이나 조사 그런 것을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말씀한 것처럼 뭐죠? 예, 우리가 왜 무엇을 조사하는가? 무엇을?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면 그냥 문제 속에서 데이터가 다 죽어 있는 것이 그냥 보인다니까요. 무엇을 조사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문헌 그대로 이론서의 내용 그대로 그냥 꽉 외우고 해도 문제를 보면 계산형 문제 보면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추밭이 있으면 뭡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예, 투입된 보장 생산비를 현재 보장해 준다 그랬으니까 투입된 비용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걸 이제 뭡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피해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야, 이런 데서는 쉽게 말해서 잘 자라고 있는 배추 보이죠? 여기는 뭡니까? 투입된 비용이 손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요거는 지금 현재 앞으로 수확하면은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되죠? 왜? 당연하게 그거는 수익으로 창출되니까. 생산비 이런 것들은 뭐죠? 피해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원래 수학 감소 보장 품목도 배우고 나고 막 이래 하면 더 구조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상태 같으면 더 쉽게 되지만 지금 처음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가능하면 언급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안 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유 바로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야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사하냐 하면 이런 것들은 보장 생산비에서 얼마나 피해가 됐는가 하는 부분이 피해가 안 났으니까 논외로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부분은 뭐냐면 오직 피해 면적만 조사하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은 피해난 면적이 보장 생산비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가 났지. 이 부분은 뭡니까? 손해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면적에서 얼마쯤 손해가 나. 이 피해 면적 전부로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피해됐다고 할까요? 그냥 대충 그냥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정확하게 여기 피해 났고 하고 여기도 정상적으로 자라는 배추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진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도모 차원에서 사진을 이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피해 부분을 딱 조사해봐 보니까
어떤 거는 잘 자라고 있죠, 여기. 그죠? 여기는 피해났고, 요것도 피해났죠? 여기는 잘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피해가 났나. 예, 피해 면적 중에서. 그 얼마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100% 피해났고, 그래서 요거를 갖고,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또 그렸습니다. 여기는 덜 피해났죠. 예. 여기는 피해가 확실하게 났고. 그래서 요 정상 면적, 여기 피해가 하나도 안 난 거, 요 부분은 피해가 안 났잖아요. 보장 생산비가 피해가 전혀 안 됐어요. 피해 면적이 지금 1000스퀘어미터라고 했죠.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300스퀘어미터가 현재 피해가 난 상태야. 요 조사해봐. 요게 딱 조사해봐 보니까 300스퀘어미터가 전부 다 이렇게 피해 난 건 아니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고, 아이고 피해 났네. 이렇게 조사해봐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손해났나. 그 얼마나가 뭐냐면 손해정도 비율이에요. 예, 그래서 뭡니까, 생산비 보장에서는 손해정도 비율이 무조건 넣고, 예,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버섯작물에서는 무조건 넣고, 피해면적, 손해정도 비율은 무조건 넣고, 이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셨죠? 2차 공부하신 분들은 그 뭡니까? 배무파당 감매시장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갈로일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 산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소화감소 보장품목하고 똑같은 건지 알지. 도리어 뭡니까? 이거는 보험금 사식이 이렇고, 뭡니까? 고추 브로콜리는 잔존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건가비율 곱하기 피해율, 뭐죠? 예. 그렇게 이제 곱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이거 완전히 배무파당 담배시장하고 다른 품목이구나, 고추 브로콜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셨죠? 그 산식이 왜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뭡니까, 교재에다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요걸 왜 여기서 광분을 하면서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배우는 내용이 저 시설작물, 버섯작물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 품목이 무엇이 나오더라도 이번에 시설 재배 작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그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설 작물도 똑같이 이 방식으로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피해 면적이 300이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있는 것은 피해가 안 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올 때니까 한 50% 정도 났어. 그러면 순수하게 얼마가 피해된 겁니까, 여러분? 암산으로 해도? 그렇죠. 예. 150스퀘어미터가 피해된 거예요. 150스퀘어. 그쵸? 150, 스퀘어미터가 피해가 된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피해난 거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결국 뭐라 그랬죠? 보장 생산비라고 그랬잖아요. 생산비에 얼마가 피해가 됐을까요? 암산으로 해도 15%가 피해됐네요. 그쵸? 예. 그러면은 보장 생산비가 투입된 보장 생산비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됐냐? 그렇죠. 15%니까 150만 원.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자기부담금 차감하고 하는 거 있지만 일단 큰 틀로 보자면. 아셨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뭐죠? 예. 요렇게 이제 피해를 구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것을 구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피해 면적을 구해야 되고 손해정도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한다? 바로 손해조사 방법. 예. 그 내용이 이론서에다 이제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야만이 이제 뭡니까? 정확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가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론서 요게 이제 3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 내용이고, 요렇게 제가 이렇게 일부러 명조차로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라고,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깨달으시라고, 예, 똑같은 뭡니까? 생산비 보장 방식 똑같아요 하는 것을 안내 드리려고 하고, 단지 뭡니까? 시설작물, 버섯작물, 고추, 브로콜리에는 경과비율이라는 것이 산식이 들어가 있는데, 뭡니까? 배무파당 감매시장에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은 뭡니까? 투입된 비용을 전부 100%.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배추밭 보여드렸죠? 거기 보험 가격이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1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0,000스퀘어미터고, 스퀘어미터당 투입된 보장 생산비가 1,000원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1,000만 원을 사고가 쉽게 말해서 4월 달에 났든 5월 달에 났든 6월 달에 났든 상관없이 무조건 넣고 100% 인정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비율이 산식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산식을 공부하고 하니까 임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다. 요거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무파당 감매시장을 배우고 나면 고추, 브로콜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니까 경과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만 더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조사식에다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대놔놨죠. 우리가 그 조사할 때 언제 가서 조사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그 손해보험 상품들은 어떻습니까? 보험 사고 났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즉시 달려가서 피해가 얼마나 나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부분의 품목들이 사고 나자마자 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은요. 예, 어떠냐면 수확이 얼마가 감소됐나를 알려면 그 전에 뭐 사고 났다고 해서 가봐봐 조사해 봐봐야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수확 감소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의 감소분을 뭡니까? 차이를 피해로 인정해 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수확량을 산정하려면 언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확 직전에 돼서야만이 수확량을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은 다들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생산비 보장 품목은 왜 요 배무파당 감매시장만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하냐면요. 시설작물, 버섯작물, 고추, 브로콜리는 무조건 넣고 어떻게 되죠? 예, 그 투입된 보장 생산비가 얼마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 나자마자 즉시 가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생산비 보장의 원칙은. 아셨죠? 원칙인데 배무파당 감매시장은 이 뭡니까? 얼마나 투입됐는가를 무조건 넣고 다 투입됐어. 배추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000만 원 보험 가액 그죠? 보장 생산비 보험 가액 금액 그 1,000만 원을 무조건 넣고 다 투입됐구나 생각하고 뭡니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언제 가서 조사한다? 수확 직전에 가서만 조사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이치를 요 글 한 개를 정확히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문제를 보기만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으로 딱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내용은 보상하는 재라든지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다든가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품목이든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이렇게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생산비 보장 품목은 뭡니까? 보장 생산비를 뭡니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 생산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예, 피해가 났어요. 어떻게 조사한다? 배추밭에 가서 피해 면적이 얼마인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 피해 면적 중에서 그 300스퀘어미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났나? 예, 얼마나 났나를 손해 정도 비율을 또 조사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슬라이드 잠깐 여러분께서 떠올려보시면 어떻게 되죠? 300스퀘어미터 중에서 손해 정도가 한 50%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순수하기는 150스퀘어미터가 피해가 됐구나.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피해 면적 조사하고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사고일자는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고추, 브로콜리라든지 시설작물, 버섯작물 그거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경과비율을 산출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그 피해 면적 조사하는 거는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피해 난 부분만 뭡니까? 피해 면적으로 조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도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은 병해충으로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피해가 났으니까 이것도 피해 면적이네. 그래서 피해 면적이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병해충은 피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 면적 할 때 그 피해는 보험회사에서 입장에서 뭡니까? 보상하는 죄로 피해가 난 면적. 그것만 피해 면적으로 따지겠죠. 그쵸? 예. 병해충은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배무파당 감매시장 안 해줍니다. 그쵸? 예. 그거는 피해가 아니야. 보상하지 않는 피해라고, 뭡니까? 딱 약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말만 피해 면적이지, 이거는 뭐다? 종상 면적인 겁니다. 피해 면적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자라고 있는 배추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겁니다.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피해 면적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벼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된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그건 당연하게 조사상 면적이 들어가고, 예, 보상하지 않는 죄로 뭡니까? 피해가 된 면적은 어떻게 되죠? 예, 미보상 면적으로 빠졌죠. 그건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이니까 그런 거고, 여기는 뭡니까? 미보상 면적이나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정상 면적
그건 수확감소 보장 품목에서는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니까 정상 면적에서 수확이 되지 뭡니까 고사 면적에서 수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에서는 고사 면적을 빼고 정상 면적하고 뭡니까 보상하는 제로 피해난 면적에서도 100%다 뭡니까 고사됐으면 조사 안 하겠지만 거기서 일정 부분 또 수확량이 산정이 되겠죠. 비록 보상하는 제로 피해 났다 하더라도 그죠? 예, 조금 전에 그 배추밭처럼 피해 나기도 난 것도 있지만 피해 안 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나지 않은 부분은 수확량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피해 난 면적 플러스 어떻게 되죠? 예, 정상 면적을 대상으로서 우리가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뭡니까 이게 그 생산비 보장 품목은 오직 예, 피해가 얼마나 났나 그 피해를 뭡니까 야 보장 생산비에서 이만큼 피해 났구나 그를 산정하기 위해서 오직 뭐죠 피해 면적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뭡니까 수확감소 보장 품목을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이런 이 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공부하니까 어떻게 되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공부 방법론에서도 제가, 오종 안정보장 특약을 가입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죠? 미보상 면적이 됐다가 가입하지 않게 되면은, 예, 그것은 미보상 면적이 아니라 보상하는 제로 피해를, 피해를 본 면적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죠? 미보상 면적이 아니고 조사대상 면적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때는 미보상이 됐다, 어떤 때는 정상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 하시면은 그 호칭을 어떻게 불러줘요? 아시는 분들이 이사님 아마 풀어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가정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아빠 그러죠. 이사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보 그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동창회 딱 갔는데 거기는 어때요? 이사님,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까? 선생님 똑같은 하나도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동창생은 야 날쌘돌이 오랜만이야 이런 식으로 아마 호칭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는 이사님, 어디 가서는 아빠, 어디 가서는 날쌘돌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할 때는 수학감소 보장 품목에서는 이 미보상인데 여기서는 왜 이게 정상 면적이 되는지 그것을 이해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만약에 병충해를 피해를 입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피해 면적이 아니죠. 정상 면적이 되는 거예요. 수확감소 보장 품목에서는 왜 미보상으로 잡냐면 조사하지 않았다 다음에 수확량으로 더 이상 잡으려고 미보상이라는 용어를 써갖고 빼놓는 거지. 여기서는 생산비 보상에서는 미보상이라고 빼놓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피해가 얼마나 났나? 보상하지 않는 것은 피해가 난 게 아니잖아요.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보상이든 정상이든 조사할 필요가 없죠. 오직 보상하는 죄로 피해가 난 면적만 조사를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났나? 야, 투입된 보장생산비 중에서 피해가 얼마나 났나만 우리가 조사해서 야 이만큼 피해됐구나 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건데 구태여 미보상 면적이 어떠니 고사 면적은 도리어 수확감소 보장 품목에서는 고사 면적은 조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는 수확이 없으니까 조사 대상 면적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거고 만약에 여기 지금 이제 당근밭 조금 전에 배추밭 갔어요. 배추밭에 가보니까 거기는 고사된 거예요. 보상하는 제로. 그러면 그 조사대상 면적이 들어가야 돼 안 돼요? 생산비 보장에서는. 들어가야죠. 이게 이론서에 없는 겁니다. 저 어디에 별표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건데 이것을 간과하고 무조건 놓고 문헌 그대로 공부를 하니까 뭐가 머리에 남겠습니까? 그쵸? 이제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무엇을 조사할 건가? 왜 조사할 건가? 이것만 이치만 깨닫고 나면 피해율 산식부터 보험금까지 자동적으로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를 이것만큼 꼭 전달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칼류에서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피해 면적은 이제 어떻게 구한다는 거 알죠? 예, 순수하게 보상하는 제로 피해가 얼마나 났나? 그 면적을 구하고요. 우리가 생산비 보상에서는 딱 이거밖에 해요. 저 시설 작물, 고추, 브로콜리 다 마찬가지.
피해가 얼마나 났나? 피해 면적이 얼마인가? 그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피해 면적이 100% 피해 난 게 아니까, 뭘 조사죠? 피해 난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어. 그게 바로 뭐다? 손해 정도 비율인 거예요. 손해 정도 비율. 그러니까 이걸 용어를 몰라도 돼요, 사실. 아셨죠? 야, 우리가 그 생산비 보장이야. 박승 선생이, 야, 피해 면적, 야, 그래야만이, 예, 뭡니까? 그 투입된 면적이 얼마나 뭡니까? 현재 피해가 났나? 그걸 산정할 수 있으니까. 피해 면적 전부 다 피해 난 거는 아니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까지만 구하면 되더라. 예, 바로 그거예요. 그까지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론선 이렇게 또, 예, 나열되어 있습니다. 메밀 따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거는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 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배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여기 고랭지, 가을, 월동, 봄, 이번에 봄 배추가 새로 투입, 신설돼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무도 가을무가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고랭지, 가을, 월동,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알 필요도 없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계산형 문제 푸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신설됐다고 해도 이걸 몰라갖고 문제 못 풀리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품목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연속하는 10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당근을 했어요. 당근 한 뿌리 돼 있으면 한 포기씩 요렇게 이제 심어져 있겠죠. 그 10포기까지 딱 해가지고 그 10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렇게 산정한다는 게 전부를 우리가 피해 면적 전부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 구간을 선정해서 그 표본 구간 내에 있는 뭡니까 당근이면 당근 10포기 요거를 뭡니까 대상으로 해갖고 얼마나 손해가 났나를 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단호박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왜 다르게 돼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거 봐보세요. 단호박 덩굴처럼 돼 있잖아요. 포기로 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그냥 포기끼리 같이 엉켜지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포기로 이렇게 10구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재배학기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 알겠지만, 일항이 이렇게 올라져 있는 거, 요게 일항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쏙 내려간 게 고랑이잖아요. 일항이니까 보통 일항에다 심죠. 일항이 통기성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고랑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일항이 대부분 심어요. 그죠? 예. 일항에다가 일항 길이로 1m까지, 요게 보면 고임이에요. 1m까지 딱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뭡니까? 단호박이 있는 걸 갖고, 손해 정도가 얼마나 났나? 이렇게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손해, 정도비를 조사하는 데서 메밀은 좀 다르게 해요. 메밀을 바로 메밀은 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10구씩 조사할 수 없죠. 예, 그리고 또 일항도 없어요. 일항에서 1m로 하려 해도 일항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겁니다. 예, 다르게 하는 건데, 예, 다 여기 보면 피해 면적에 따라 다 돼 있죠. 이것의 의미를 제가 오늘 그래서 강조를 했죠. 피해 면적이 어떤 거다. 그죠? 무엇을 조사한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엄청 강조를 했어요. 사실 이런 것이 갈로치기로 나와야지 무슨 태양광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그런 출제원 참 진짜 그분 얼굴 보고 싶습니다. 진짜 정말 참 답답해요. 예, 진짜 출제원이면 정말 수험생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 피해 면적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표본 구간수를 선정한다. 요렇게 이제 정도 알면 되고 근데 이제 조사를 할 때는 여기는 이제 일항도 없고 10구씩 할라 해도 조사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예, 규격의 원형 1스퀘어미터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 원형을 툴을 딱 해놓고 이걸 딱 여기다 딱 해놓고 그 안에 있는 메밀을 뭡니까? 피해가 얼마나 났나? 이걸 이제 조사한다.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가로 세로 1m를 딱 구해가가지고 그걸 갖고 그 안에서 얼마나 뭡니까? 피해가 났나? 그렇게 조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이제 이론서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 보상하는 제2의 원인 같은 경우가 결국 뭐겠습니까? 병해충이겠죠. 그죠? 병해충 보상 안 해주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한 뭡니까? 면적이라든지 타작물도 돼 있죠. 타작물. 타작물도 당연하죠. 원래 수학 감소에는 타작물 면적이라고 따로 빼놓지만은 여기는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미보상 타작물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피해가 안 났잖아요. 그렇죠? 예. 보장하는 생산비 중에서 우리가 피해가 얼마나 났나만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 안 난 거니까 뭘로 한다?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예, 정상으로 분류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절 조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명쾌하게 됐죠? 예. 그 뭡니까? 그 배무파당 단매시장은 딱 보험사고 났어. 그러면 야 가서 보상하는 지역 피해난 면적이 얼마인가 딱 조사를 해가지고 그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사고 났나 예, 그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이론서 같은데 보면은 메밀은 도복 이외 뭐 여기 뭐 약관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뭔 의미인가 하는데 아주 쉬워요. 예,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도복으로 이게 이 메밀이 막 태풍 불어갖고 샥 실어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것은 무조건 넣고 손해 정도 비율을 몇 프로로 한다고 돼 있냐면 70%를 미리 정해놓은 거야. 야, 그는 야 뭐 그 도복으로 피해 난 것은 70% 인정해줄게. 피해난 걸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미리 정해놨으니까. 아니 정해놓은 거를 구태 가서 뭐 야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 얼마인지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예, 예,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70% 지금 벌써 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만을 조사하는 겁니다. 아셨죠? 도복 이외의 피해 도복이 아닌 쉽게 말 집중으로 침수됐어. 그러면 야, 그 침수된 데서 피해가 얼마나 났나? 야, 요거 20% 피해 났네? 예, 40% 피해 났네?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되죠? 그래야만이 피해 면적에서 딱 곱해줘야만이 순수하게 피해 난 뭡니까? 면적을 산출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유 30분 정도를 하고 끊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첫 강의다 보니까 이게 좀 열의가 있어서 뭡니까 조금 길게 진행하는데 또 구태여 또 두 강으로 나누면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손해 정도 비율 같은 거 여기 이해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약간의 이런 거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손해 정도 비율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손해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걸 야 21%는 40%는 40%야 뭐 이거 당연히 눈으로 보다 쉽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손해 정도가 50%다. 그럴 때는 손해 정도 비율을 얼마로 정해야 된다? 60%로 정해야 된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두 번이나 출제됐어요. 최근에. 예,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걸 갖고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냥 뭐 야 나 암기 박사야 나 이만큼 공부했어 나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어 그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그 1시간을 공부해갖고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손해 정도라고 나온 경우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갖고 제가 여기다 딱 표시해놨죠. 예, 손해 정도라고 50% 제시한 경우는 반드시 50% 하면 안 되고 60%를 적용해야 된다. 요 사이, 요 구간 사이니까. 그쵸?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 50%라고 만약에 제시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네, 그 60%를 적용하면 안 돼요. 손해 정도 비율을 50%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순수하게 정확하게 조사한 값이 50%니까 50%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죠. 이게 근데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일부러 심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심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상세히 측정했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손해 정도 비율이 49.4%야. 그러면 49.4%만큼만 정확하게 뭡니까? 피해 면적에서 손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손해 정도라고 이렇게 안내된 것만 정확하게 뭡니까? 요 기준에 해당되면 요 밑에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한다.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뭡니까? 손해 정도 이런 것을 제시를 하지 않고 뭐 해봐 보니까 뭐 20% 형이 몇 개 있고 40% 형이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문제에서 주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과수 분목 같은 데 가면 착가 피해 구성률, 낙가 피해 구성률 그거 수도 없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뭡니까? 이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리 한번 사전에 한번 이걸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안내를 드릴까 하다가 제가 약간 있는 내용 그대로 다시 이제 가지고 왔어요. 다음 페이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 40% 피해가 작물이 몇 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는가 구해야 되니까 이번 10회에서 아마 여기 요 문제가 나왔죠. 예, 요것도 요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라든지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하잖아요. 예. 가면 우리가 가서 피해 면적 전부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죠? 피해 면적 전부에 대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구간을 선정해갖고 그 표본구간에 있는 거 아까 말한 작물체 요게 지금 보면 작물체 10구를 조사했네요. 그죠? 표본구간 딱 설정해 돼서 10구를 조사한다 그랬죠? 조사해봐 보니까 이거 100% 피해가 한 개 있고, 예, 80% 피해가 2개 있고, 60% 피해가 한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본구간이 4개면 예, 총 40포기가 조사를 하겠죠. 40포기를 조사해보니까 어떤 건 종상,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배추밭, 그죠? 제일 처음에. 어떤 거는 멀쩡하게 있고, 어떤 거는 100% 피해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80% 정도 피해된 것도 있고, 다 그렇게잖아요. 그렇게 조사한 값이 결국은 다 뭡니까? 합계를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총 40포기를 조사했는데, 100%짜리는 요거 뭡니까? 구간별로 다 합해버리면 8개가 나오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합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합계가 나오면, 이거 과연 얼마나 그러면 순수하게 피해가 됐나? 그걸 이제 산정하는 법을 약간에다가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8개니까 이건 100% 피해됐으니까 몇 포기가 피해됐어요? 배추로 따지면 8포기. 80%짜리가 4포기가 피해됐어. 그러면은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피해된 거는 4포기 전부가 아니죠. 80%로 4포기가 피해됐으니까 순수하게 피해된 건 몇 포기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3.2포기.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60포기짜리가 다 합해보니까 5포기가 60% 피해를 입었더라. 그러면 6, 5, 30 하면, 아이고, 요거는 3포기. 이런 식으로. 그쵸? 요거는 40%형인 10포기가 피해됐으니까 순수하게는 4포기. 20%형 피해가 5포기니까 순수하게는 5포기 피해난 게 아니고 몇 포기요? 그렇죠. 1포기. 예,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다 더해버리면 총 순수하게 피해난 포기 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5, 8, 11.2, 19.2가 되네요. 그쵸? 요 19.2 나오네요. 그쵸? 19.2포기가 순수하게 피해됐어. 몇 포기를 조사했는데? 40포기 조사했는데. 그럼 19.2포기 나누기 40포기 하면 순수하게 몇 프로가 피해났나? 48%. 그쵸? 예, 왜냐면 20포기가 피해났다면 50%니까 20포기가 피해 조금 덜 났으니까 조금 덜 피해났겠죠? 예, 암산을 해도 48% 정도가 맞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손해정도 비율이 몇 프로 피해났나? 48%. 예, 요렇게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 면적하고 손해정도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하는가. 생산비 보상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고추 브로콜리 뭡니까? 시설작물, 버섯작물에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가?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도 배추, 무, 파, 당근, 단호박, 메밀, 시금치, 양상추에 대해서 손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손해조사라는 게 뭐다? 예, 피해 면적을 어떻게 구하고 손해정도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조사한 내용으로 피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그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건 다 이 전품목 공통이에요. 피해율. 그렇죠. 예, 시설물만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고 처음부터 가치를 뭡니까? 환산해서 그냥 얼마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 다 뭡니까? 농작물 제품 전품목은 다 피해율이 얼마나 났나? 그죠? 피해율 요거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